라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만큼 달려갈 만한, 그만큼 그려볼 만한 어떤 거 아닌가. 근데 어떤 부표는 좀 더 흥미롭고 어떤 부표는 남하고 너무 비슷하고 어떤 부표는 사실은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진행이라는 거 그리고 반복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조성 작가는 어때요? 그 되게 작업이라는 게 이 작가한테도 여러 작가들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종호 작가처럼 어떤 내면의 경험의 상태라든가 이 상상력의 상태가 계속 본인의 이런 모티프를 그리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키 컨셉에 보니까 나만의 그림, 그다음에 나만의 코드, 그러나 다른 거 뭐 이런 걸 막 썼던데 본인의 작업이 조성 작가의 그림은 여러분 지하에 있는 그 어둡고 동물화된 그 모습들이 막 다수 등장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식의 작업들. 본인의 작업들이 본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보거나 어떤 세상에 대한 풍경을 떠올릴 때 이게 충분히 다르거나 나만의 코드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때요? 제가 스테이트 못해 나만의 코드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그림을 정하는 소재나 주제 같은 게 저는 되게 진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일상생활 하면서 되게 사소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 속에 뇌리에 깊이 박힌 대사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라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저만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이제 제목으로 정하고 그리고 구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 되게 이기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 감정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고 다 인간은 똑같이 누구나 보편적인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희노애락이라고 정의를 되게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작가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다르지만 다 자기가 가장 관심이 가는 생각이나 그런 걸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보는 사람은 어떤지 항상 그런 시선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소재를 뭐 개라고 그렸지만 뭐 다른 사람은 이게 개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소통을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목도 서술형으로 짓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보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작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작업의 어떤 그 유연성이라는 거는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 말하자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조성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어떤 모티프로든 분위기가 되게 많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의 그림을 보여요. 근데 예를 들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오히려 내적으로 이렇게 그 상상을 더 극단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캔버스에다가 먹이를 주는 것처럼 본인의 상상에다가 먹이를 계속 줘보세요. 그러면 뿔달린 동물이 아닌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그림의 소재들이,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게 동물의 박제라든지 뭐 아기의 모습을 한 인형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그게 보면은 죽어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겉으로 봤을 때는, 특히 동물의 박제를 보면 이게 마치 뭐 새의 박제를 보면
그들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소재들을 제가 정하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소재들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제 그림이 그러니까 제목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소재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제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목으로 자꾸 서술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재민 작가, 네. 장재민 작가는 그 작업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렇게 그 얘기해놓은 것들은 오후회라는 말도 쓰고요. 왜곡 뭐 이런 말들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작품을 보면 이 디투어 한다라고 하는 게 작가의 의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감상자도 디투어 하게 돼요. 장재민 작가의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는 이게 무슨 김밥이다라든가 뭐 잠을 그렸네 이런 식의 것들을 내용을 파악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감상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좀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이게 어떤 상태인 건가요? 오해라는 게? 일단 오해라는 것을 쓴 건 제가 어떤 대상을 대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도 이렇게 어떤 일상이나 어떤 사물들을 볼 때 너무 가식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제가 속한 어떤 곳이 아닌 다른 지역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했고 거기서부터 감정적으로나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거기다 이제 모든 작업에 붙인 부제가 있어요. 그게 사실 거기 나와 있진 않지만 풍경이 기억하는 사건이거든요. 풍경이 기억나는 사건. 기억하는 사건. 아, 풍경이 기억하는 풍경이 사건이요? 기억하는 사건이라고 아, 작품 제목을 이렇게 부제를 다 붙이는데 이제 그 타이틀은 원래 좀 빼놓고 토토리움이나 그런 거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낚시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사실 제 나이 낚시 다니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저는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낚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낚시를 하는 곳이랑 특히 밤낚시를 제가 다니고 그 낚시를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떤 밤에 거기에 들어져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인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를 굉장히 인명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도 그 모인 사람들 자체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으로 있어요. 보기엔 자꾸 있지만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 주변 분을 둘러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주변의 어떤 풍경들 그것들이 바라보는 뭐 그 주변의 우리 나나 아니면 그 언저리에 있는 어떤 강렬한 어떤 뭐 나름의 어떤 이야기나 사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 어떤 나무나 어떤 놓여진 어떤 풍경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나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제가 그리는 게 아닌 게 들어요. 그리는 어떤 방식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은 어떤 풍경 같이 이렇게 대하긴 하고 그 풍경은 오히려 좀 사람처럼 약간 그렇게 대하기 하기 때문에 이제 풍경이 기억하는 사건이라는 타이틀이 나온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다음 개인전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왼발 오른발 하면은 이제 또 왼발 오른발 이렇게 왼발 오른발 되잖아요. 왼발 오른 나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 게 나오고 재밌네요. 그런 생각도 재미있고 아까 우리가 블랑쇼 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길들여져 있는 사고 구조라든가 이 감각의 구조는 우리를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건데 자기를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의 세계, 나투르식으로 얘기하자면 행위자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면 그건 되게 독특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사실 이 정재미 작가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보고 했을 때 그 지점들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 얘기는 조금 내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지금 장재미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들은 아주 매력적이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인식의 지평이 열린다면 나는 정말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미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물들의 세계, 타자들의 세계를 내가 경험할 테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또 그림에서, 회화 작품에서 내가 만약에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두렵지만 황홀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장재미 작가 그림에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낚시 밤 얘기했는데 그것이 존재하는 거 일리야라고 하는, 말하자면 있음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이. 뭐냐면 풍경이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시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상징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질감의 상태들. 아까 잠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기대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말하자면 바로 직물적인 그 상태가 회화가 실현할 부분이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각 회화가 다 다르겠지만 뭘 묘사하거나 말을 건네거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잠에 대해서 그 있음에 대해서 중시한다면 두 사람이 목표를 해야 되는 건 그 질의 상태로, 퀄리티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것들이 설명되거나 그것들이 묘사되거나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묘사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는 방식이 사진을 배수하는 제가 지금 주로 이제 남성들처럼 물가에 찍은 사진들이나 어떤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그것과 좀 이렇게 벌어지려는 어떤 일종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 조연이 됐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 전시 이후에 이제 그려놓은 그림들이 좀 꽤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더 뭔가 가까이서는 거의 형체가 오히려 좀 더 모호하고 불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장소는 좀 구체적이 됐는데 어떤 표현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렇게 모으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자기 셀프 프로모션에 능하실 때 다음 전시 얘기도 하고 다음 작업이랑 요새 궁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하자고 한 얘기고요. 그런 얘기 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제가 아껴놓은 작가 두 사람이 있고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쉬운 얘기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김민호 작가. 네. 사실 저는 이 작업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되는 것이 되게 이런 작업들 합니다. 저기 지하층에 이렇게 있는 구축되는 게 이런 작업들 했는데 이 구축되는 거랑 그러면 아까 전현승 작가 얘기한 것처럼 진행하고 또 분명히 방법도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회화라는 게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티비티가 있다고
중간에서 무슨 요즘에 안무하는 것만이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붙어치 않아 심지어 저렇게 글자를 잘 쓰려고 하는 그거 자체도 굉장한 퍼포먼티비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누군가는 분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융합을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김민호 작가는 되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왜 할까? 왜 이게 이런 진행들과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까라고 하는 게 어떻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태아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진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방법은 드로잉 작업이랑 똑같아요. 시점을 다른 풍경들을 겹쳐가지고 그 대상만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풍경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 쌓여있는 거를 결과물만 보면 모르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 행위 자체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시점이 바뀌면 대상도 조금씩 그 모양이나 변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서 한 번에 그려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말고는 그 다른 어떤 느낌들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 그림을 그려놓고 지우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해답을 주더라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잘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 장면들을 잘 그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음으로 해서 그 얻어지는 실루엣이나 이런 그 실루엣이 자꾸 쌓여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좋은 자극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내지는 어떤 이미지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되게 중요한 원동력일 것 같은데 조금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과정을 진행시키거나 내지는 매우 잘 그리려고 하면서 매 단계마다 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이 매우 즐거운 거라고 얘기하는데 감상자 입장에 적어도 나는 보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단정하고 굉장히 정면된 어떤 것들을 원하는 아주 잘 훈련되어 있는 작가를 보긴 했지만 거기서 어떤 그 정말 이렇게 철학적이거나 내지는 그 뭐랄까 난상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식의 그 핀트들을 계속 맞춰갈 때 그 노정하고 핀트가 딱 맞았을 때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은 즐거운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가 이렇게 제가 즐거운 거고요. 보여지는 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공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진들도 렌즈 화각에 대한 왜곡이나 아니면 빛에 따라서 왜곡이 있거나 아니면 편집이나 차후 2차 편집 과정들도 가공되어 있는 연기들이 많고 그것들이 내가 보는 것들이 관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가령 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들이나 이런 것도 다 틀린데 저는 공통적인 대상에 대한 지점들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의 작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왕산에 보면 인왕산에 대한 포괄적인 이미지 거기서 약간 그런 오류나 오차범위 같은 거 있잖아요. 말로 하자면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왕에 대해서든 아니면 한강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거는 각자의 거잖아요. 더 이상 누구 걸로 나눌 수 없는 각자 건데 그 각자 것이라고 하는 것이 김민호 작가 작업에 딱 발견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그 단정하다고 말한 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아까 좀 다듬어져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것도 계속 작업하면서 제가 찾아가다 그렇죠. 네. 유한숙 작가하고 지금
정유선 작가, 두 분 다 계신가요? 정유선 작가님. 네. 이완숙 작가 작업에서 뭐 되게 제일 많이 주목받은 작가였죠. 이 전시에서. 그죠? 포스터로 쓰이면서 두렵지만 황홀한. 근데 잠깐 큐레이터한테도 전시 보면서 얘기했었는데 나는 그 포스터 보자마자 요즘에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코드야? 이게? 막 이러고 갔어요. 왜 이런 태도를 보여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시 보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맞냐 아니냐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전시 보면서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수다스러워요. 작품이라는 게. 근데 액면가 수다스러워요. 이게 뭐냐면 말을 다 써놨으니까 수다스러운 건데 실제로는 발화가 안 되잖아요. 감상자는 읽지만. 그래서 이 말없음이라는 거 여기 노트에도 뭐 보면 그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제가 말없음이라는 말을 딱 뽑아냈는데 그래서 되게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설의 구조가 이 사람한테서는 작품과 작업에도 그러니까 창작과 결과물로서의 작품에도 있고요. 그게 또 어디 가냐면 개별 작품에도 이 역설이 있어요. 뭐냐면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하기 싫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죠? 난 뭐 이렇게 고민하지만 안 할 거잖아. 이런 말들도 이 안에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이상한 뭐랄까 언어 유희가 있는 거죠. 언어의 감각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내가 보기엔 세계에 대한 본인의 감각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약간 시니컬하고 약간 패러독스칼하고 이런 거. 그리고 그 지점이 또 좀 거시적으로 보면요. 폐화라고 하는 우리가 되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것과 이 작가의 작업이 엇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매우 고루한 폐화 정의를 내려보자면 여전히 우리는 그림에다가 말을 쓴다고 하는 거, 그림이 말을 설명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터부가 있거든요. 폐화에 대해서. 근데 이 작가는 되게 적극적으로 포스터 형식이든 아니면 표어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작가 안에 내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계속 그 모순과 역설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해버려가지고 디렉션이 되죠. 그냥 하고 싶은 제가 얘기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게 말이 되게 많이 쓰여 있는 분이지만 처음에는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작가들하고 그림을 안 그렸던 시기가 없을 정도로 계속 그렸는데 뭘 그릴까 이런 소재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원에 온 이유도 답답한 점이 있어서 그냥 왔는데 뭘 그려야 되지 생각했을 때 뭘 그려야 될까가 아니고 뭘 그리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경계하고 있던 거를 뒤집어내는 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시작한 건 뭐 만화 그리는 건 정도였지 뭐 글을 쓰는 건 그렇지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넣는 것은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합해서 그리다 보니까 경험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물론 계속 무슨 부딪히는 것들이 계속 저도 있어서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한테서 뭐 들었었던 것 중에서 남겨진 거나 내가 말 못해서 남겨진 것들인데 또 그 혼자 계속 작업을 하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없게 계속 부딪히면서 더 쓸 얘기가 없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그냥 아예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에 이건 하는데 다른 전시 제목을 가져오자 이런 작업을 이렇게 전시 제목이 기획자나 뭐 다른 작가들이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하는 어떤 것에 결과물인데
그걸 그냥 쉽게 가져오면 그거에 약간 파렴치하지만 되게 쾌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다음 플랜이 재밌네요. 다음 플랜 재밌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요. 저런 식의 그러니까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하기 싫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너를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뭐 고민하지만 안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결과적으로 되게 재밌는 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저항하거나 아니면 크게 뭔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삐끗하는 말들이에요.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거기서 발을 접지듯이 삐끗할 때 저런 식의 생각이나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걷다가 삐끗할 때 좋은 거지, 좋은 문장인 거지, 삐끗하려고 할 때는 절대